아, 자꾸 이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런 개념하고 틀, 이거 좀 어느 소속인지 이런 것들만 잘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관리계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구기사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땅의 용도적을 먼저 정하죠. 자, 용도적은 크게 도관농자 나눴죠. 그 중에 이제 도시적. 도시적 안에는 무슨 적이 있다고요? 예,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적. 녹지적들은 뭐 이런 지역들이나 이런 전답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녹지적이겠죠. 자, 그리고 주거적에는 이렇게 거주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건물이 딱 들어서고, 공업적은 공장들 들어서고, 상업적은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이렇게 쭉 들어서고, 또 물론 여기도 이제 나눠지겠죠. 용도지역, 지역을 지정했는데 또 약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구도 지정하고 용도 지구도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도 용도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구도 지정하고 하죠. 용도 지구도. 네, 지구도. 근데 이 지역 지구보다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또 따로 센 놈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자, 이런 뭐 용도 구역이라는 놈도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서 토지 규제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건표 용도 적용해서 건물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별도로 우리 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사람이 건물 들어섰으면 뭐 해야겠어요? 도로도 놔야 되고, 이런 도로도 놔야 되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원도 조성해 주고, 또 뭐 이런 뭐 광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고요? 기반시설. 자, 이것들이 기반시설. 근데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라. 지구기, 그죠?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자,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 시설을 무슨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설사업. 그죠? 그래서 우리 국도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이렇게 하세요라고 시설사업의 절차를 두고 있더라. 자, 이런 도로 놓고 건축.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은 해당 지역지구에 이런 건축 제한에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볼 때 이런 지역지구가 이미 다 지정돼 있지만 도시군 계획시설은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여기다 공원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이 해당 지역에 제한 없이 광장 만들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상관없이 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건축 제한 안 받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인천시가 이 지역에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관리 결정됐어요. 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사업을 절차를 받는데, 문제는 도로가 놓여질 이 부지 안에, 앞으로 이게 도로가 3m 도로인데 아침에 출퇴근을 맡기니까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계획을 예정해 놨어요. 근데 이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A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B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C라는 토지 소유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질문해 볼까요? 이런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런 시설 결정이 되면, 자, 이 시설 부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 공장물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만들겠습니다 결정한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 자기가 토지 소유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도로 놓겠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 놨어요. 건축물, 공장물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여러분 땅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 땅이지만 우리 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당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건축물, 공장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행위자, 사유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 인천시가 이런 거 결정할 때 이렇게 놓겠습니다 결정했지만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바로 1단계 해서 바로 집행되면 이 시설 부지 땅을 사가지고 보상금 지급하고 자기가 사가지고 도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결정만 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이미 이런 결정이 있으면 나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는데, 그죠?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는데, 근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시설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내 것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결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내 거 좀 사주세요. 내 땅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게 뭐라고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 매수 청구.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는 아무 때나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집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지.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매수 청구 제도도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66페이지 봐봐요. 여기도 커다란 틀 한번 볼게요. 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 위에 절차를 한번 봐볼게요. 절차고 밑에 이제 그 절차를 밑에 부분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건데 큰 틀만 좀 봐봐요. 이런 시설이 결정이 되면, 자,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은 결정하고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냐면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게 10년. 자,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년요? 10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 봐봐요. 자,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다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 도로건 노유질 부지 안에 A는 토지 소유자, 나지 소유자예요. B는 2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건부지 소유자. 좀 나지 건부지란 말 예 들어보셨죠? 야,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나대지란 이야기야. 나대지. 거기 위에는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근데 여기는 2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소유자예요. 근데 이 C는요. C는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있는 이 C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농지예요. 농지 소유자예요. 농사 짓고 있는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다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A, B는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있으면 영구적인 건물을 축소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중축도 안 되고 여기는 아예 건축행위도 안 되고. 그죠? 이게 너무 재산권 침해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건물 짓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목이 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목이 대란 말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란 이야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모든 토지가 다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온 것은 그러면 10년 이내 지목이 대인데 여기 보면 A, B는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대지 건부지. 근데 건부지인데 여기는 지금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사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건물도 사주세요 합니까?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 자,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됐다, 시행되지 않았다 판단 기준은 뭘 가져가는 거예요? 10년 이내 미사업 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됐다 안 됐다 판단 기준은 뭘 가져가느냐? 아까 시설 사업의 절차에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 작성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사업계획을 인가해 주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즉 사업계획이 인가됐다면 그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됐다, 시행되지 않았다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 밑에도 쭉 설명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됐다 안 됐다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판단 기준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B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가 사주세요라고 그랬어. 내 거 사주세요. 나 이거 땅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살 테니까 좀 내 거 좀 사주세요라고. 그러면 이 A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매수 청구 상대방은 누굴까요? 원칙은 관할구역의 장한테 하죠. 6명한테 하죠. 6명한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한테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원칙적인 매수무자는 예, 이렇게 합니다. 6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졌다. 자, 이 시설 사업에 의해서 사업에서 현대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 그럼 현대는 나중에 사업할 때 이 땅을 사가지고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매수무자는 설치관리무자. 이런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도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래 이제 관할구역장한테 여러분이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설치관리 의무자. 그런데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봤잖아요. 공동구 같은 경우 설치 의무자는 시행자, 관리 의무자는 6명 그랬잖아요. 관할구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된다? 예,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쉽겠죠. 이 경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예, 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밑에 박스 밑에 그 절차 밑에 쭉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돼요. 설치 의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예, 현대한테, 자, 여기 현대한테 A가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시한테도 사주세요 할 수 있지만 시행자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인천시보다 현대가 돈 더 많이 줄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으면 삐리리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래. 자,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제 통보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현대는 자, 현대에게 했어요. 그러면 현대는 누구한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보해 줘야 될까? 자, A한테 매수 청구 통보해 주자. 그리고 또 누구도 알고 있어야겠어요. 인천시장도 원칙적인 매수무자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매수무자는 예, 이 시행자 매수무자는 예, 매수 청구한 토지수자와 그리고 관할구역의 장에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야 된다는 말 나옵니까?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시장한테 사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천시장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통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가로 안에 매수무자가 6명이면 자기한테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매수 여부 결정. 자,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예, 몇 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냐면 매수는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걸 그렇게 잘 물어봐, 숫자를.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기한은 2년. 6월 2년. 그죠? 6월 2년. 근데 여기를 시험에 예,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매수 통보가 있으면 매수 여부 결정은 2년 이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수 여부 결정 2년, 매수 기한 2년, 막 2년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2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 기한은 2년. 6월 2년, 6월 2년. 2년 그러면 안 돼요. 2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애우기도 좋았는데 2년. 그죠? 2년. 합하면 몇 년이에요? 예, 쌍년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러나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자, 그 부분도 딱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매수하려면 A가 사주세요라고 지금 매수 청구를 했잖아. 그러면 매수 가격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토지 가격이 얼마다라고 매수 가격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다른 법이 나와요. 그 다른 법률 이름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용 법률. 이걸 줄여서 오른쪽 6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67페이지 맨 위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나오죠? 거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하고 취득하려면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그래. 이건 토지 취득의 법. 그래서 토지 수용법의 일반법이기도 하고 토지 취득하려면 보상해 줘야 되니까 보상의 일반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 취득과 보상에서는 이 법이 너무너무 잘 나와. 우리 시험 보면 아닌데 이 법이 분명히 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취득과 보상의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줄여서 무슨 법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공취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러면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뭘 준용한다고요? 공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른다. 그래서 이 공취법에는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할 때 어떻게 하라는 보상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보상 가격 어떻게 산정하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서 매수 가격도 산정하고 매수 절차도 진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취법의 근거에서 이 매수 가격, A 토지 가격을 산정했더니 토지 가격이 1억이 나왔습니다. 1억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매수 가격이 A 토지 가격이 1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공시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 1억을 여러분한테 줄 거란 이야기죠. 줄 때 어떻게 줄까요? 매수 방법이 있죠. 즉 지급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자, 매수 방법은 어떻게 줄까요? 현금으로 줄까요? 아니면 채권으로도 가능할까요? 자, 원칙은 여러분한테 1억 원의 현금을 받을래? 아니면 1억 원짜리 채권을 받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겠어요? 현금 받을까요? 채권은 싫어요? 1억 원짜리 나중에 이 채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그 원금하고 이자 붙여 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줄게요 하면 현금 받아요? 채권 받아요? 그래도 현금이에요. 왜? 왜 현금이에요? 그죠? 현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채권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까지. 그죠? 유동성 확보가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채권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이 현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억 원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근데 그 이자를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할 위헌성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요. 제가 매수 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랬어. 매수의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야기. 인천시라도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대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하는 현금 매수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원칙이 나올까 예외가 나올까? 예외가 나올 이거 당연한 걸 못 물어보겠어. 다만 매수 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현대는 안 돼요. LH도 안 돼요. 제가 지자체란 국가 지자체 누군지 알죠? 지자체 아까 6명 있잖아요. 매수 의무자가 요놈일 때, 요들일 때, 이들일 때는 일정한 경우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라고 해서 현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지자체라도 현금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경우에 우리한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자체가 매수무자가 지자체인데 어떤 경우에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A가 원한대. A가 나는 현금은 싫어요. 채권 주세요. 집에 지금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 현금이 가득가득한데 또 현금 준다네. 짜증나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준다. 원하면. 근데 이제 조심할 거 요거예요. 요거. 원하면 금액 상관없이 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A가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는데 매수무자는 지자체예요. 그런데 지자체는 어떤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냐면 그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대. 부재부동산. 그럼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A는 맞는데 현재 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연고가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저 지방에 지금 살고 있어.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대. 비업무용 토지대. 그럴 때는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꼭꼭 조심할 것은 그 매수 대금이 여기 지금 1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대. 그러면 이거 다 1억 채권 줄 수 있어요? 이때는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대에서만 줄 수 있다는 데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초과 분해대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7천만 원은 줄 수 있지만 3천만 원 현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 말장난 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원하면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주는데 원하지 않아도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될 때 초과 분해대에서 채권 제공할 수 있다. 3천만 원 그죠? 여기를 2천만 원이라고 시험에 그렇게 내고 이 숫자 바꿔내고 또 여기를 초과 분인데 그 전부를 막 이렇게 내고 그래요. 네, 이런 말장난 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수무자가 지자체이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될 때는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항상 언제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줄 것인지를 상환기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은 채권의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요? 10년 이내에서 최대만 있어 최소는 없고 10년 이내에서 그리고 또 이율은 어떻게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이란 것은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고 그리고 이 이자를 어떻게 붙여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당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주라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 있잖아요. 1년짜리 그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상환기간과 이율을 뭘로 정하라고요? 니들 조례로 정해라. 이 법령이지 않아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그리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이 상환기간과 이율을 법이지 않은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하라고요? 조례로 정해요. 그래서 시험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느냐 이거 잘 물어봐요.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그래서 채권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겠잖아, 아무래도. 자, 뭐 다른 것들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함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채권 잘 물어보는데 이 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 지자체인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채권 발행이 안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무자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지자체만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은 국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지방채지.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라. 지방재정법에 따라라. 그러면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두 가지, 매수청구제도에서는 두 가지 법이 나와요. 매수할 때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 공치법.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그리고 채권의 발행 절차는 공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또 이게 국채법 그래도 안 되고 공치법 그래도 안 돼요. 지방재정법. 두 개 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게 어려워요. 요게 요 부분이. 자, 이제 보면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다시 온전 가보면 A가 사주세요라고 했어. 근데 아까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무자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매수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 사달라고 매수 청구가 있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를 해야 돼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가 지연돼. 즉 매수 청구를 하긴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거나 이 매수가 지연되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원래 여기서 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달라고 했잖아요. 매수 청구란 토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도로가 놓여질 부지입니다. 여기도 마치 광장이 조성될 부지예요. 여기도 공이 조성될 부지예요. 허가받아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정.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처음에 이제 여기도 상당히 이 지역이 지금 상업적이에요. 용도 지역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도로가 놓여진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녹지 지역이야. 자, 근데 다 지목은 대인 땅에 의해서 이제 있어요.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그러면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개발 허가 받아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개발에 허가 받아서 이 지금 주거지역에 지금 공원 조성하겠다로 나왔고 여기가 이 녹지지역에 광장 여기는 녹지지역에 공원 조성하겠다 그러고 여기 뭐 여기다 주거지역에 광장 만들겠다 그러고 상업지역에 여기가 지금 도로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해놨다면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여기 개발에 허가 받아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 시설 부지에서는 용도 지역과는 상관없이 여기든 법정된 행위만 요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설 부지 안에서는 무조건 요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은 요것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업을 여기든 매수 청구가 됐는데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잘못도 있으니까 니들이 주거주택이라든지 또 주민생활 이용에 필요한 시설, 근생시설은 설치해라. 그러면 나중에 사업할 때는 거기까지는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건축물은 원래 건물 못 짓는 땅 못 짓지만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지목이 되라도 건물을 못 짓지만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다음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부지 여기도 다 똑같아요. 용도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 지금 시설 부지 안에서는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지목이 된 땅입니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건축법을 좀 배워야 돼요. 건축법에 규정되는 단독주택. 근데 우리 건축법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단독주택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우리 집만 된다는 이야기. 3층 이하 단독주택 지어서 생활하고 있어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층 이하의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생시설의 종류는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일종 근생시설이 어떤 것인지 건축법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됩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대요. 이종 근생시설도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뭐 이런 이종 근생시설의 종류가 막 있거든요. 그것들은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무엇은 안 되냐면 요 네 개 또 요것도 이종 근생시설이지만 요 네 개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 네 개를 우리는 어둠의 시설이라고 할 거예요. 어둠이 무서워요 하는 거. 어둠의 시설. 근데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시설 부지에서 설치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한정적이지 않아요? 한정적이죠. 일단 3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3층을 넘어가면 안 된대. 3층에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시설. 단 2종 근생시설 중에 어둠의 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 나머지 용도의 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공작물은 층수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중에 이제 근생시설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이쁜 문제가 나와요.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여기 허가받아서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건물을 여기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사업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적이 상업적인 땅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상업적인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놓여진다는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뭐 하겠어요? 여기서 허가받아서 이런 행위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룸사롱이니 노브호텔이니 뭐 이런 거 짓겠어요? 뭐 짓겠어요? 후자. 저랑 같은 과네? 네. 자, 그죠? 그런 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정의 시행 고작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상관없이 이런 행위만 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시설 결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20년이 될 때까지 인조지가 들어놓겠습니다. 공정하겠습니다. 했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라는 실효제도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20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법률에 규정시 다음 날 이제 없어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당 용도 지역에 맞춰서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자,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는 항상 언제라고요?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20년이 된 날은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을 합니다라고 실효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효제도도 여기서 나온다. 자, 그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유재산권 침해되죠. 그럼 2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20년이면 실효되지만, 그렇지만 20년 때까지는 그러면 3층 이하에 뭐 이것만 이렇게 짓고 다른 것들은 못 짓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여전히 여기는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제도적 장치를 우리 교재는 밑에 꼼꼼 체크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공개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자, 용도적 지구 지역 구역 지정하고 또 이제 지구 기사지 기반시설 했고 여기서 나온 게 시설 사비 절차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나왔다고요? 매수 청구 제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매수 청구 제도까지 나왔어요. 매수 청구 제도. 그러면 지구 기사지. 자, 여기 파트에서도 여기서 나온 게 시설 사업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나온 제도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내 거 사주세요라는 무슨 제도가 매수 청구 제도가 여기서 나온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제 이 관리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구기.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 나온 곳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도로조 공원 조성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자, 그죠? 자,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지구기사, 도시 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에 관한 게 개발 사업이 뭐였어요? 개발 사업이
단지 시가 조성한 사업이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건물이 막 들어섰는데 인구가 또 막 너무 많이 유입이 돼. 그래서 또 신도시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이런 녹지 지역이나 이런 비도시 지역을 또 이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란 건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신도시, 검단 신도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사업. 그런데 또 이런 구도심 지역에서는 시간이 흘러 노후 불량하면 또 뭐 해야겠어요? 여기는 이런 지역은 이미 건물도 들어서 있는데 이런 지역은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정비사업.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란다 했어?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계획. 자, 이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참 용어 정리할 때. 다만 이 세 개가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시설사업은 절차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절차를 두고 있고 이렇게 하라. 방금 전에 우리 절차 배웠잖아. 그죠? 단계별 집행기 수립하고 시식이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시사업. 그리고 개발사업은 관리계획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하지만 그 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개발법 끝나고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법 배우는 거예요. 이 도시개발법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지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그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는 무슨 법에 의해서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다 끝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하고 이제 국토계획법에 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개발법, 정법을 세우니까.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 도시군 계획 사업. 근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시설 사업만 국토계획법 절차를 두고 있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 둔다고요?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둔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기사.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자, 이제는 뒤로 넘겨 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근데 이런 여기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정비 사업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래. 근데 이왕 개발할 때 이런 지역은 좀 이쁘게 더 잘 개발하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랬죠? 그죠? 우리 동네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했죠? 우리 동네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 계획. 그러면 우리 인천시 전부 다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인천시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적 전부라 그랬어요?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 우리 동네에서 수립한다고요, 일부. 무엇을 위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을 확보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우리 동네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계획, 우리 동네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필지별, 건필 용도 지역, 색채 이런 거 있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 질문해 볼게. 여러분, 우리 공사장 가면, 여기 건물 짓는 공사장 가면 그 공사장 입구에 공사판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공사장 가면 공사판이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건물이 뭐가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니까, 건축 면적 얼마고, 용적이 얼마니까, 연면적 얼마다, 1층이 바닥 면적 얼마고 해서 몇 층짜리 짓겠습니다. 1층에는 무슨 시설 들어서고, 2층에 무슨 시설 들어서고, 막 이런 것들 보셨어? 예, 공사 계획 그런 것들 보셨어? 예, 보신 분도 여기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있어요. 예. 왜 내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 지역이 우리 인천시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일반 상업적이야. 또 이 지역도 일반 상업적이야. 일반 상업적인데요. 딱 보니까 공사장 가봤더니 공사장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공사판에 이렇게 나왔어. 네, 저게 용도 지역은 방금 전에 용도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일반 상업적이라고 했죠? 이 지역이 해당 지역이 일반 상업적이대.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적이고 그 여기서 이제 건물 짓는데 건물의 용도가 노보텔 시설이었어. 노보텔은 무슨 시설이에요? 응? 어둠의 시설이에요? 노보텔은 예, 숙박 시설입니다. 우리가 모텔을 일반적으로 노보텔을 지금 뭐 노보텔은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예, 일반적으로 모텔을 막 노보텔 그잖아요. 자, 숙박 시설은 당연히 상업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은 상업적에 설치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이 들어서지 못하지만 예, 숙박 시설한 용도는 상업적에 설치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숙박이 들어서는구나 이게 나와. 자, 그러면서 여기를 보니까 건폐율 얼마다? 이제 여기 대지 면적이 여기서 뭐 우리가 봤던 대지 면적이 얼마고 땅의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대지 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다. 그리고 건폐율이 70%다. 그러면 공지 30% 확보하고 위에 더 70% 잡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그리고 또 용적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용적률이 뭐 예, 500%다, 뭐 550%다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러면 용적이 얼마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 얼마로 짓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 근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얼마다 그 바닥에는 1층에는 뭐 들어서고 막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공사장 가면 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A 지역이 일반 상업적, E 지역이 B 지역의 일반 상업적이야. 일반 상업적. 자, 여기도 보니까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적이에요. 건물의 용도 노보텔이네. 노보텔. 이거 대지 면적 얼마,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길 보니까 이 지역은 일반 상업적이면서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표시. 친구가 물어봐요. 야, 친구야. 너 부동산 공부한다면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라. 여러분한테 친구가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똑같은 일반 상업적으로 노보호텔에 들어서는데, 예? 노보호텔에 들어서는데, 요하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차이는 뭐냐? 설명 좀 해달래. 그럼 어떻게 답하셔? 글쎄, 나 입문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들어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또 구분 못하고 그냥 수업 시간 너무 힘들어. 뭐 이럴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아, 여기 너 뭐 보이는 게 없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 그렇게만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노보텔은 어떻게 짓는지를 한번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은 이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러분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대로만 해야 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건축 자유사상 이강에서 그냥 건물 지면 돼. 해당 용도 지역의 일반 상업적에서는 노보호텔 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노보호텔을 질 거예요. 노보호텔을 질 겁니다. 근데 노보호텔 질 때
다른 지역 이제 흔히 말하는 모텔촌이라고 가정해봐요. 모텔촌인데 좀 다른 지역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건축주인데 노보텔 지는데 여기에다가 좀 다른 지역과 다른 옆에 있는 건물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옥상에다가 자유여신상을 세웁니다. 가능할까요? 노보텔 자유여신상을 딱 세워. 유역이 있어야 될 곳이 여가 있어. 가능할까요? 이런 거 보신 분 계시나? 모텔 가면 막 자유여신상 막 서 있고 막 이런 것들 보셨어? 안 봤어요? 아, 저는 봤는데 왜 제 눈에만 이런 게 보일까? 네? 아,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은 뭐 이런 규제를 가하지만 용도 지역의 단점은요, 장점은 이런 거 들어설 수 있다라 나오지 어떻게 지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축 자유사상에 입각해서 여기에다 자유여신상을 세우든 뭘 세우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해.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벽에다가 외벽의 색깔을 여기다가 야한 벽화를 그립니다. 야한 벽화를 그려. 남녀가 꽉 껴안고 있는 야한 벽화. 가능할까요? 용도 지역제는 현재 용도 제한만 하지 이런 어떤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여기 야한 벽화를 그리든 뭘 그리든 건축 용도 지역제의 기본적인 것은 건축 자유사상에 입각한다는 이야기야. 지을 수 있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건물 지을 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물 지을 때 옥상에 적용은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건물의 외벽의 색깔들은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물의 외벽의 색깔들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정하고 있는 색으로만 해야 돼. 나는 똥색이 좋은데 똥색으로 하면 안 될까요? 똥색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대로만 건물 지어야 된다냐. 그러면 건축 자유사상이에요? 건축 부자유사상이에요? 자유예요? 부예요? 부자유잖아.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까요? 자유가 좋아요? 부자유가 좋아? 자유가? 자, 그럼 여기 신도시가,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이제 이 지역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 노보텔 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 자유세상 입각해서 막 여기에다가 막 자유여신상 세우고 막 그걸 마음대로 씌워버리면 좋아요? 네? 자유가 좋을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유가 좋지만 공적인 측면에서는 부자유가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 여러분이 필드 가면 거의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필드 가면 여러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자, 검단 신도시. 자, 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도시 개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가볼까요? 여기는 검단 신도시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부를 이 개발이 되는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인천시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딱 됐다라고 합니다.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러면 여기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상업지역 내 토지를 샀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과 지정이 안 된 지역의 차이를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필지별로 건물의 용도도 다 정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1가로, 2가로, 3가로 구역에 요 상업용지 샀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필지별로 여기서 허용되는 용도가 나와.
지금 현재 일반 상업적이잖아요. 일반 상업적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 1, 2, 3 가로고요. 3-1번지라고 할까요? 3-1번지 이 필지에서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어. 3-1필지 1-2 건물에서는 여기 이제 일반 상업적이니까 지적 목적을 크게 해하지 않는 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근생시설의 대부분 상가가면 근생시설이지. 근생시설 설치할 수 있고 업무시설 설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설치할 수 허용용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불허용도가 나와. 불허용도. 지금 개념 이해하는 겁니다. 불허용도. 이 지역에서는 너부 호텔을 지을 수 없다. 숙박 불허하겠대. 숙박. 여기는 숙박설이 설치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너부 호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숙박이 불허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필지비로 지구 단위 계획을 다 확인해 봤더니 지금 상업적이잖아요. 숙박 불허.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상업적인데 숙박시설이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있어. 그런 지역도 보셨어? 분명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아니 숙박 자체가 안 돼.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고 있어. 자, 그러면 허용용도 불허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서는 건폐율 얼마고 용적률 얼마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리고 용적률 있지만 지을 수 있는 최고 층수가 나와. 최저 층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이런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최저 2층, 최고 15층 용적률 있지만 층수 제한을 또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적인 지역은 땅 사면 뭐 지을 수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형 조성이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도로 쓰고 저층 일종이니까 일반 주거는 4층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경우는 연립 다세대도 들어설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설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룸들이 많이 들어설 거란 이야기예요. 다가구나 다세대가. 자, 근데 유심히 한번 쳐다봐봐요. 이 지역이 지금 원룸촌인데 원룸들이 들어서는 지역인데 근데 건축주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주는 다른데 마치 어떤 약속이 있는 것처럼 건축의 방향이 비슷하게 보이고 또 외벽의 색깔들도 뭐 어떤 약속이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어. 건축주는 다 다른데 왜 그럴까요? 정하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라고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하고 있어. 심지어는요. 단독주택이 들어설 때 이 지역의 단독이 담장의 높이는 몇 미터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담장 설치하면 안 돼. 이런 규정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건축됩니다라고 도시 설계지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됩니다라고 상세지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냥 지구 단위 계획제로 다 종합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근데 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용도 지역은 토지 용도만 제한하는 것이지 지구 단위 계획은 뭘 주의하는 거예요? 건물 이 지역에서는 뭐 배치는 어떻게 형태 색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건축물에 이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최고층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거 모든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토지 분할 어떻고 합병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중개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표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규정도 있거든. 자, 필지 여기가 이제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인데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는데 의뢰인이 왔어. 근데 필지가 좀 작게 나왔어. 자, 여기 필지가 있어요. 필지가 좀 작게 나왔어. 근데 이 두 필지를 합병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마트 짓고 싶고 뭐 이런 이 롯데마트 짓고 싶어. 근데 한 필지 갖고 작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뢰를 해. 요 두 필지를 좀 합병해서 좀 중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된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확인하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보면 여러분 규정에서는 분할 합병이야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옆에 토지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분할은 요 필지 분할은 뭐 1회 한 해 한 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분할이 안 된다든지 또 합병은 안 된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분할 합병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적에서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확인하고 중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 가면 지구 단위 계획 실무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필지별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해야 돼? 구역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 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우리 동네에 수립하는 관리 계획입니다. 실무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겠죠. 지구 단위 계획제도 매년 하나씩은 출제 납니다. 얘기는 약간 이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는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